안녕하세요. 한나아린의 끝티처입니다. 네, 선생님들, 오늘은 저에게 학기 초라 그런지 편식에 대해서 물어보신 선생님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저도 뭐 이렇다 할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고 선생님들만 고민은 아니라는 거, 네, 오늘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편식은 유형이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편식,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아이,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밥을 안 먹고 반찬만 먹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 좋아하는 게 고기나 튀김류만 좋아하고 인스턴트류만 좋아하고 채소는 절대 먹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입에 가만히 하고 물고 있고 절대 씹지 않고 삼키지 않는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좀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의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들 아시죠? 원인은 아이가 좀 기질적으로 성격상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거를 조금 두려워하고 좀 거부한 아이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이런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편식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편식은. 근데 가정에서 이미 부모님께서 편식을 하고 계세요. 매번 시켜 먹는다거나 또 고기 반찬만 하고 야채나 채소는 하나도 넣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아이들은 당연히 먹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입맛이 거기에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맛에 대해서 자기가 익숙한 맛, 달콤한 맛, 많이 먹었던 맛만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시죠? 버섯, 미역류를 싫어하는 아이들 있어요. 왜일까요? 질감 때문에요. 질감이 뭔가 내가 느끼기에 뭔가 느낌이 이상해라고 느껴서 못 먹는 경우도 있고, 내가 선호하는 조리법만으로도 먹는 아이도 있고, 그거는 다 가정과 연계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예전에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또는 가정에서 내가 뭔가를 먹고 잘못해서 그걸 막 구토를 했던 경험이 있다든지 진짜 강요해가지고 그거를 먹었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정말 극도로 그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원인은 이렇게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밥량은요, 제가 다 알잖아요. 아이들이 어느 만큼 먹는지 아이마다 달라요. 근데 정말 안 먹는 친구는 제가 어른 숟갈로 한두 숟갈밖에 안 줘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들이 집에서도 안 먹는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 정도 양을 주고 저는 부모님께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이 정도 양을 줬더니 먹기 힘들어서 제가 줄여서 이제는 한두 숟갈 정도 줘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더 지켜보다가 괜찮을 것 같으면 조금씩 양을 늘려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배식할 때 있죠. 저는 제가 배식을 하거든요. 저랑 저희 선생님, 도우미 친구들이 배식을 하는데 식판에요, 반찬을 아주 조금밖에 안 줘요. 저는 하나씩밖에 안 줘요. 깍두기도 하나, 뭐 콩나물도 한 줄, 두 줄, 막 이렇게밖에 안 줘요. 그리고 반찬이 나왔을 때도 최대한 저는 뭐 알잖아요. 보면은 뭐 해산물이 많이 들어간 국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저는 원하는 아이만 그 해산물을 떠주고 원치 않는 아이는 국물만 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들이 선호하고 선호하지 않는 거를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즐거워야 될 식사 시간에 아이들하고 갈등 상황을 만들기 싫어요. 아이가 일단 먹어보고 맛있으면 와서 더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얘들아, 선생님 지금 이렇게 조금 줬는데 너희들 원하면 원하는 만큼 계속 와서 계속 더 떠가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떠가고요. 그리고 저는 식사 시간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오픈 마인드예요. 근데 너무 말만 하면 안 되는데 그건 제가 얘기해요. 누구야, 지금 밥 먹는 입보다 말하는 입이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식사 시간에 어느 정도 말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저는 식사 시간 좀 오래 갖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식사를 오래 하거든요. 제가 먹는 걸 정말 좋아해요. 정말 좋아하고 식사 시간을 오래 가는 편이기 때문에 저희 반은 항상 1시간 정도 가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게 먹는다고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부모님들도 저희 반에 오면 저는 거의 그런 걸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늦게 먹는 걸로. 왜냐면 저도 늦게 먹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담이 덜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한테는
먹기 힘들었는데 먹었다면 공감해주고, 정말 김치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안 먹겠다고 하는 아이 있죠. 진짜 이만큼 아주 조그맣게 1mm라도 먹게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한 번이라도 내가 먹었다를 느낄 수 있게 해서 제가 나눠줘요. 괜히 아이들한테 반찬 많이 줘가지고 그 아이 먹지 못해서 그 아이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제 방식이 낫다고 생각하고, 가끔 이렇게 한꺼번에 뭔가 섞여서 먹는 음식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야채나 뭐 그런 거 많이 남길 수가 있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남기기 때문에 진짜 먹기 힘들면은 그 중에서 만약에 5개가 있다, 당근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고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중에서 2개만 먹어볼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5개 먹는 것보다 2개 먹는 걸 좋아해요. 아이들한테 어떤 거 2개를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흔쾌히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사도 그냥 나머진 정리해 이렇게 얘기하면 잔반통에 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 절대 억지로 먹이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좋아하는 음식 있고 싫어하는 음식 있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으면 그 영양가 하나도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스트레스로 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 편이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아이가 너무 안 먹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다 비벼서 국에 말아서 먹인다거나 비벼서 먹이는 선생님들 계세요. 근데 그거는 아주 어린 애기겠죠. 5, 6, 7세를 비벼서 먹인다? 전 그거 정말 안 좋아합니다. 저 정말 안 좋아요, 그렇게 먹이는 거. 그렇게 했던 아이들은 모든 음식을 다 비벼 먹어요. 항상 비벼 먹는 음식도 아닌데, 그럼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아니면 먹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거 아시죠? 너무 말아 먹거나 비벼 먹는 게 건강에도 좋은 건 아니고, 그리고 있죠, 그 말아서 먹거나 비벼서 먹는 음식도 아닌데 그걸 다 비비잖아요. 그런 비주얼도 굉장히 지금 보기가 좀 그러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안 좋아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저 아이들한테 비비지 말라 그래요. 비비는 건 선생님이 얘기해 주겠다고. 그거는 비벼 먹는데 이거는 따로 반찬으로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가정 연계가 중요한데, 부모님들 중에서는 얘가 되게 안 먹어요, 선생님. 그래서 전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저는 부모님께 물어봐요. 어머니, 그럼 저는 식사 지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부모님이 얘기해 주세요. 집에선 김치 전혀 안 먹어요, 야채도 안 먹어서요, 유치원에서는 조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제가 물어봐요. 어머니, 그러면 제가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반찬을 다 배식을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많이 먹기 힘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 어머님들이 억지로 먹이진 마세요 라고 대부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정리 딱 된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제가 소량을 이렇게 배식을 하고 시도를 해보고 정말 조금이라도 먹어보게 저도 노력하겠지만, 정말 힘들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제가 알아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도록 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튀김류, 약간 인스턴트 같은 느낌이 나는 음식이 있죠. 피자 같은 게 나올 리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게 많이 나온다. 근데 아이가 거부한다? 그럼 전 절대 그건 먹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굳이 몸에도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억지로 먹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가정에서는 먹이지도 않으면서 유치원에서 먹여달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정말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은. 저도 맡아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가정에서 그런 아이들인 경우에는 일관된 방법으로 잘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유치원에서 그거 한 끼 먹는 거 지도해 달라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안 된다는 거 부모님께 계속 이야기 드려야 되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어머님은 제가 어떻게든 먹이길 원하셨지만 저도 오늘 칭찬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누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또는 오늘은 누가 조금 많이 먹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의 안 먹었어요. 어머니 정말 숟가락으로 딱 한 숟갈밖에 안 먹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부모님도 아셔야 돼요, 그런 거를. 같이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부모님하고. 근데 진짜 우리 아이를 변하게 하겠다 하는 부모님이라면
같이 모색하고 그 방법으로 나아가거든요. 근데 아닌 부모님들이 꼭 이런 걸 요구하세요. 저한테 이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 이제 아이가 전혀 입을 벌리지 않는다. 근데 부모님은 유치원에만 의존하고 유치원에 왔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먹여주길 당연시 마치 그게 내 능력인 양 판단하는 부모님이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입을 벌리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먹여요? 뭐 가진 노력과 칭찬으로 한번 해보겠죠. 근데 솔직히 이 칭찬으로만 먹는 아이들이 있죠. 매일매일 그렇게 저희가 해줄 수 없어요. 저희 반에 30명의 아이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아이한테만 매일매일 칭찬을 해요. 제가 봐줘야 될 애들은 29명이라는 애들이 더 나왔는데, 그래서 가끔씩 칭찬하고 격려를 하지만 매일 해주긴 당연히 힘들고요. 제가 걔만 보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솔직히 얘기해요. 어머니 오늘 제가 이런 부분에서 노력해서 누구 이만큼 먹었어요. 오늘은 좀 먹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물어보고, 가정에서 못하는 거 유치원에서 절대 못해요. 식사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래서 저도 권유는 해보겠지만 어머니 억지로 먹이는 거는 저도 좋아하지 않고 아이도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에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힘들다. 가정에서는 아이가 한 명, 두 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케어하기가 편하죠. 아이와 가정에서 뭐 엄마와 함께 뭐 그런 야채 같은 거 뭐 음식 만들어 보는 놀이를 한다던가, 아니면 식사를 준비할 때 아이 같이 해본다거나, 가정에서는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어떤 격려를 하는지 가정에 물어보세요. 아마 안 하고 계실 거예요. 아이패드 틀어주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먹는다는 거. 아이들은 식사 시간에 그 아무런 음식의 맛도 느끼지 못한 상태로 아이패드만 보면서 먹는 아이들 유치원에서 안 먹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선생님이 상담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이 편식은 특히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식사 시간에 어떤 분위기에서 누구와 함께 먹는 거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를 선생님이 들으면 아마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교사가 전부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는 얘기하셔야 돼요.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이라면 저는 얘기를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 누구한테도 뭐 이렇게 격려나 칭찬해주세요. 어머니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제 교육 방식은 이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해요. 본인도 못하면서 무슨 유치원 선생님한테 모든 걸 다 원해요. 그 부모님이 너무 과한 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부모님이 아마 가정에서 그 아이가 밥을 잘 안 먹는데 나중에 진짜 배고플 때 밤에 먹일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걸 고치셔야죠. 어머님 아무래도 처음에 공감해주세요. 어머님 그쵸,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면 어머님도 많이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얘기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 패턴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아이가 안 먹어도 내가 나중에 원하면 내가 원하는 걸로 엄마가 얼마든지 준다는 걸 아이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아이한테 그때 먹을 거를 주지 않는다거나 정말 소량만 주신다거나 일부러 더 그 시간에 먹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되고, 군것질 절대 안 돼요. 근데 군것질 많이 하세요. 그런 아이들인 경우일수록 달콤한 걸 달달한 거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부모님이 얼마나 그런 거에서 있어서 단호하게 하셔야 되고, 그 반찬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볶음밥류, 튀김류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나물 같은 것도 섞어서 줘야 된다는 거를 부모님 자체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입에 물고 있는 애들 있죠. 입에 물고 있는 애들은 사실은 제 생각에 이유식 잘못된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유식에서 끝나서 음식으로 넘어올 때 아이가 씹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금니 쪽으로 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업을 안 하면 아이들이 씹을 줄 모르고 갑자기 앞니로만 씹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본인이 이유식 잘못된 거를 부모님이 아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만 탓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물고 있는 아이들은 치아도 다 상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씹도록 해줘야 되는데 얘네가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누구야 씹어, 이제 삼켜, 누구야 이제 삼켜야 돼, 꼴깍, 이렇게 저도 얘기해줘요. 계속 얘기해야 되고, 가정에서 그거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함께 해주시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습관 되면은 아이가 계속 그럴 거고, 그리고 물고 있는 애들 있죠, 못 삼켜요. 왜냐하면 물고 있으면
고기나 이런 거 전부 다, 야채도 전부 다 육즙이나 뭐 그런 즙이 빠지기 때문에 아주 딱딱하고 삼키기 힘든 그런 질감으로 변하거든요. 그럼 더 못 삼키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돼요. 안 씹는 아이들은.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아마 선생님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아이일 거예요.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누구야 씹어, 삼켜, 이렇게. 7세도 저도 얘기해요. 왜냐면 그게 안 된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럼 가정에서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음식에 관련된 거는 가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연계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어머님과 이야기된 선생님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소량만 주고, 우리는 최대한 갈등 상황 없이 식사 시간을 즐겁게 갖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칭찬과 격려를 계속 해주시면 좋아요. 누구 오늘은 이거 2개나 먹었네? 누구 이거 먹었구나?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 최고야. 내일은 더 열심히 먹어보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시고, 이것도 좋아요. 그 음식을 나왔을 때 오늘 시금치가 나왔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금치야. 시금치를 먹으면 피부가 촉촉해진대. 또는 시금치를 먹으면 정말 힘이 세진대. 얘들아, 너도 그거 알고 있어? 선생님 많이 먹어야지. 많이 떠서 먹잖아요. 그날은 아이들이 다를걸요? 선생님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그리고 몇 번 떠가는 아이들한테 격려해주세요. 칭찬해주세요. 우리 누구도 선생님하고 똑같이 이제 시금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누구는 힘이 센 거구나. 누구는 피부가 예쁜 거구나. 얼굴이 멋진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좀 계속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좀 달라요. 그런 얘기를 하면.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좀 다르거든요. 뭐 이 고기는 뭐가 들어있고 약간 영양소 얘기해주면 안 먹는 아이들이 갑자기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언급해 주시는 것도 좋고, 우리 반에 진짜 편식쟁이들이 많고 너무 먹이가 힘들다 하면 저는 사실은 음식과 관련된 주제를 그냥 하시고 그것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간이 되시면, 대부분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하면 아이들이 경험하면, 김장 담글 때도 애들은 김치 잘 먹잖아요. 저희도 잘 먹더라고요. 평소에 안 먹던 애들도. 그러니까 뭔가 경험을 하면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침서도 그런 거 많이 나와 있죠? 아이에게 경험을 하게 해주라. 이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바꿔줘야 된다. 음식에 대한 친근감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좋기는 하나 우리가 시간이 없다면 패스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더 좋은 팁이 있다면 선생님들 댓글로 많이 달아주셔서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영상도 길어졌지만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선생님들,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